안녕하세요. 법 잘 알려주는 예쁜 누나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법 Q&A 이혼 소송 준비편입니다. 일단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모든 사유가 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당사자들끼리 의사의 합치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단순히 성격 차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무능력이든 상관없이 협의 이혼은 가능하고, 이혼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로 유기했을 경우,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니면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내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제 이미 혼인의 실체가 없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제일 많이 이제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죠. 요즘 제가 상담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30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이지만 성격 차이라든지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가장 많았던 사유는 아무래도 부정행위가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부정행위도 이제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부정행위가 되기까지 성격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가정 불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 자체는 성격 차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거의 모든 증거 자료가 실은 합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일단 남편분의 핸드폰 자체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처벌하고 있는 행위라서, 거기에서 얻어진 그런 모든 증거 자료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남편이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가지고 오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메신저 대화를 캡처를 한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녹음을 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녹음의 경우에도 남편이 그런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를 몰래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남편의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그것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모든 게 거의 다 이제 불법적이지만 이제 사용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남편의 의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증거로 사용을 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이제 유리한 증거로 사용은 해야 되겠죠. 일단 이혼 전에 상가소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 관할이 그 민사법원이고, 만약에 이혼하고 나서 이제 상가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정법원 관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할이 일단은 달라지고, 그리고 이혼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전에 하는 게 위자료 액수가 더 큰가요? 이혼하고 나서 하는 게 그죠. 오. 왜냐하면 내 혼인관계가 실제로 완전 파탄이 됐다, 너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 실제로도 이제 그런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간소송 하면서 그 아내분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걸 어딘가에 훼손은 해야 되는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게 되고, 할 수 있는 건 고작해야 위자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로 이 정신상 손해가 다 위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래도 해야겠다, 내가 처벌받더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 회사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랑 바람을 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찾아가서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전과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걸 감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상간소송 시작하면서는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부정행위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간통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은 성관계를 부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이제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지나치게 친밀하게 애정 관계를 형성을 한다든지, 연인 관계처럼 아주 자주 만난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부정행위가 될 수 있고, 그냥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손을 잡거나 아니면은
입맞춤, 그다음에 포옹 이 정도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안마다 다른데 판례 중에서는 이제 사실관계가 고등학교 동창들이고 어렸을 때 같이 동네에서 커왔던 관계인데 남편이 그 이제 바람핀 여성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뭐 아내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내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이메일을 뭐 한 달 동안 한 10회 정도 보낸 사실이 있고, 그리고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서로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아내에 대한 험담 이런 것들을 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부정행위다, 이 정도는 부정행위다 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부부 공동생활이 얼마나 방해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법 Q&A 이혼소송 준비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국 이혼 사유인지 아닌지를 여쭤보시는데, 인터넷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찾아보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서 다른 구체적인 사례들을 같이 가지고 될지 안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